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아시아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불러올 전력 태극변, 원자력의 부활, 그리고 아시아가 맡게 될 전략적 역할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력 수요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는 매년 3.7%씩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이 중에서도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가 중심입니다. 중국은 5.7%, 인도는 6.6%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즉,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60%를 이 두 나라가 책임지는 셈이죠.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급속한 확장, 전기차, 전기 난방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기화, 리쇼어링과 산업 부흥으로 인한 제조업 재가동.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전력 수요 곡선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요를 맞추려면 단순 증설을 넘어 노후 인프라 교체와 대규모 자본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AI는 지금 전력 시장의 최대 변수입니다. AI 서버와 챗봇 질의는 기존 서버나 구글 검색보다 최대 10배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무려 1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효율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BAI 부문보다 AI가 전력 소비를 더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34%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에너지 산업 전체 지형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전력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력 공급은 신뢰성과 보건력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복잡합니다. 대만은 95% 이상, 일본과 한국은 80%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와 중국조차 지난 10년간 오히려 수입 의존도가 늘어났습니다. 즉,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언제든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에너지 자립과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 대응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모두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론은 그린에서 클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란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열병합 발전, 탄소 포집 저장 CCS,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변화는 국제기후 협약인 COP 이니셔티브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원자력과 CCS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원자력입니다. 원전은 90% 이상의 설비 용률을 자랑해 석탄가스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CO 배출이 거의 0에 가깝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십 년간 투자가 위축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원전 투자는 연평균 14% 성장했고 현재 원자력은 세계 발전량의 약 9%를 담당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40년에는 이 비중이 12%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원전이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앞으로의 원전 산업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설치 가능하며 산업단지나 외딴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타재다능한 솔루션입니다. 장기적으로는 SMR이 가장 낮은 균등화 발전 비용 LCOE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최초 실증 모델은 완공까지 7년에서 9년이 걸릴 수 있고 이후 연속 생산은 5년에서 7년으로 단축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상업용 SMR이 건설되거나 가동 중인 사례는 10개 미만이지만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전력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투자액의 절반, 무려 1조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그중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압도적 비중을 기록했고 일본, 인도, 호주가 각각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원전 확장에서도 선도적입니다.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 용량의 75%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은 초고압 송전망을 기반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장하며 에너지 자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정책으로 원전 재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원전 수출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만은 기술 산업 중심의 수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지만 원전은 단계적 폐지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는 급증하는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석탄을 모두 확대하는 독특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호주는 국내 원전은 금지돼 있지만 세계적인 우라늄 수출국으로 에너지 패권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래의 동력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AI의 폭발적 성장, 청정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아시아의 전략적 역할.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앞으로 AI는 전력을 먹어치우는 괴물처럼 성장하고 청정에너지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세계 에너지 전환의 최대 투자 무대이자 패권 경쟁의 중심 무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원전과 클린에너지가 AI 시대의 전력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패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